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마케팅 두 번째 시간, 디지털 광고의 효과 측정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는 우리 매스미디어에 대한 효과 측정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고, 사실 이 매스미디어 사용자 측정은 대부분 매체 노출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실 뿐,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측정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체 접촉이라든지 광고 노출에 대한 측정을 하지 못했다는 거, 매우 아쉬운 점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터넷 사용자 측정으로 들어가 보면, 인터넷 사용자 측정은 전통적 매체와 다르게 어떤 것들이 더 측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가 지닌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다? 트래킹이 가능하다. 트래킹이 가능하다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매체들보다는 인터넷 광고가 더 사랑받는 이유도 사용자 행동이라든지 광고 관련 수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나오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자 측정은 두 가지로 많이 나누는데요. 사이트를 중심으로 측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뒤에 보시면 사용자로 중심으로 측정하거나예요. 그래서 사이트 중심 측정, 사용자 중심 측정으로 두 개를 나누게 되는데, 이 사이트 중심 측정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알던 방식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사용자 측정은 방문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들을 방문했을 때,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방문자들이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그게 바로 웹 트래킹이라고 부르는데, 이 웹 트래킹 자체가 뭐냐? 로그 파일을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파일 분석에서 사용자 방문량에 대한, 아니면 사용자 방문에 대한 통계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거의 다 로그 파일에 기록되고, 이걸 분석함으로써 우리들은 사용자 측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들어가서 하는 행동들, 사이트를 이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들이 로그 파일화돼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웹 트래킹한다. 우리 사용자 사이트 중심의 측정은 웹 트래킹이라 부른다. 하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로그 파일 중심의 분석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 로그 파일을 중심으로 로그 파일을 중심으로 이 기록들이 쌓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서핑하면서 아니면 인터넷 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아, 내가 이거 기록이 남겠구나, 이걸 클릭하면서 기록이 남겠구나, 아, 요거는 기록을 삭제해야지, 로그 파일 기록을 삭제해야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어떤 순간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자 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로그 파일은. 여러분들이 기억 잘 못하시잖아요. 자기가 기록 남는지도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문지, 만약에 이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한 행동들에 대해서 설문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 다 날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즉각적으로 기록이 바로 되고 더 자세하게 기록이 확인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로그 파일 분석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자, 단점이 있는데 이 쿠키 파일 자체가 여러분들 로그 파일 자체가 어디 저장된다?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컴퓨터,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라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집에 컴퓨터 한 대 있는데 4명의 가족 식구가 다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데이터가 중복된다는 거죠. 어떤 뭐 로그인 기록이나 이런 것들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 로그 파일로 분석한다면 데이터는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점을 줄이면 되죠. 여러분 조사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로그 파일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일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만이 쓸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구글 로그인 하다가 아니면은 어떤 사이트 로그인 하다가 그런 글 본 적 없으세요? 당신이 로봇입니까? 라고 적힌 글 못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횡단보도를 사진에서 고르세요. 아니면 신호등을 사진에서 고르세요. 이런 것들 많이 해봤어요. 이건 구글이 인터넷 이용자를 기계랑 사람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캡차라는 기능이에요. 캡차.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인터넷 사용 주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이 사이트를 이불로 로봇들이 돌아다니게 해놨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캡처라는 기술을 아직 없애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동작만 하는 것들로 보고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확인하기는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그 파일 분석은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그 파일 분석은 아직까지는 이런 단점들을 커버하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점들이 더 많은 분석인 거죠. 자, 그래서 로그 파일 분석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어떤 것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분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마케터로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이 로그 파일 분석자한테 이 파일까지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그 파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제일 첫 번째가 날짜 및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초단위, 거의 초단위예요. 초단위로 정확한 방문, 시간, 날짜 모두 다 파악됩니다. 모두 다. 두 번째는 요청 내용이에요. 어떤 파일로 여러분들이 서버한테 보여달라 했는가, 브라우저 눌러서 어떻게 요청했는지, 여러분들이 본 이미지, 비디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보여달라고 했는지 그 내용이 다 보입니다. 세 번째가 Most Frequently Request Page라고 해서 가장 인기 있는 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서버로부터 가장 많이 요청된 페이지, 여러분들 네이버로 보시면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는데 가장 많이 본 페이지들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뭘로? 로그 파일로. 네 번째가 IP 주소예요. 여러분들 IP 주소 하면은 여러분들 사용자라든지 도메인의 위치가 다 확인되죠. 여러분들 IP 주소 있으면 여러분들 위치 아는 거 쉬워요. 그래서 IP 주소가 진짜 중요한 주소라는 거. 그리고 페이지 뷰입니다. PV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한번 방문했을 때 사용자가 본 페이지의 숫자, 페이지 뷰입니다. 여섯 번째가 체류 시간이에요. 얼마나 한번 방문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가 방문 및 재방문 여부. 여러분들이 총 방문 횟수, 그리고 처음 방문 또는 재방문인지, 그리고 재방문율은 몇 프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방문 시간 확인 가능하고, 가장 많은 방문 경로, 어떤 경로를 타고 가장 많이 방문했는지, 그리고 클릭률, CTR이라고 하죠. 광고를 본 후 해당 광고를 클릭하는 비율, 그리고 웹브라우저, 크롬 사용했는지 익스플로러 사용했는지, 그리고 사용자 및 유출 정보, 어떤 페이지로 들어와서 어떤 페이지에서 나갔는지, 컴퓨터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어떤 웹페이지 중에 링크 클릭했는지, 웹사이트 유익하게 했는지 참조 URL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로그 파일로. 이런 로그 파일만 분석만 하더라도 어때요? 엄청 다양하고 자세하게 사용자 정보를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웹사이트 분석 방법을 통해서 광고에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는 매체에 노출됐는지 정도였다면, 인터넷은 어때요? 사용자 측정 지표가 엄청나게 다양하죠.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지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자, 이 지표들로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하나씩 보자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대한 측정 지표들이 이렇게 거의 정해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로그 파일 분석만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고, 이것들이 수치화돼서 사람들이 이 지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히트수예요. 히트수. 여러분들이 어떠한 파일을 받을 때 어떤 서버에 대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 파일을 보내주는 건데, 이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서버한테 요구하는 총 파일 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히트수는 한 사람이 한 페이지에다가 이 히트수 페이지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트수를 사용자 측정 지표로 많이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히트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서버에 연결되는 파일 수만 입으로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측정 지표로 편견되기에는 조금 신뢰도가 낮죠. 두 번째가 PV입니다. 페이지 뷰.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사용자 페이지가 사용자 요청에 따라 표시되는 페이지 표시 몇 번 되는지, 몇 번 페이지 뷰가 표시되는지, 몇 번 페이지가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기준은, 여러분들 웹페이지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 있죠? 인터넷 브라우저 여러분들 클릭했을 때 디스플레이에 화면에 뜨면 이게 1페이지 뷰예요. 세 번째가 임프레션, 노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광고 노출의 총 합을 말하는 거고, 배너 광고라고 예를 들면 배너 광고가 사용자한테 한번 노출됐다. 그러면 1 임프레션이에요. 그리고 클릭수도 있어요. 클릭수.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사용자로서 클릭을 하면 웹사이트 URL 연결돼서 다른 페이지가 뜨잖아요. 그때 요청받아서 사용자로부터 요청을 받아가지고, 클릭이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웹브라우저 상이 뜰 때 1회 클릭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클릭률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체 노출 횟수 기준으로 실제로 몇 번 클릭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너 광고 100번 노출될 때 2번 클릭됐다? 그럼 CTR은 2%라는 거예요. 그게 CTR이에요. CTR. 여섯 번째가 전환율입니다. 행동 전환율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광고주가 원하는 행동을 한 사람을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품 구매하기 위해서 쿠폰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비율, 회원 가입한 사람의 비율, 이메일 주소 남긴 사람의 비율, 이런 것들이 전환율로 수치화되는 거죠. 일곱 번째가 순 방문자 수입니다.
방문자 중에서 중복 방문 제거하고 카운팅하는 거예요. 8번째 체류 시간이에요.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체킹하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가 웹사이트 트래픽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웹사이트에 방문한 고유 방문자 수를 말해요. 근데 총 방문자 수도 중요하지만은 고유 방문자 수를 꼭 같이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총 방문자 수가 많지만은 이게 체류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거나 컨텐츠 소비 없이 그냥 들어와 있다거나 이 단순 트래픽만 많다는 게 웹사이트 성공이라는 걸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트래픽하고 사용자 전환율 같이 고려해서 확인하는 게 웹사이트 트래픽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알던 것보다 더 많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특정 지표, 인터넷 사용자의 특정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매우 편리할 거예요. 사용자 중심 측정을 하기 전에 이 웹사이트 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요즘은 요즘 시스템상으로 좀 많이 말씀드리자면 요즘 노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노출은 사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잡으시는 게 좋은데 이 노출이란 개념은 전환율하고 또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노출이 된 거랑 노출은 클릭률로 변환되려면 클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출은 클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클릭 안 되고 그냥 볼 수만 돼 있다는 건데 실제로 노출의 기준이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보면 노출 아니야? 그럼 어느 정도 봐야 노출이야?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배너 광고라고 예를 들면 광고 크기의 50% 이상이 화면에서 1초 이상 보일 때 노출로 봅니다. 동영상 광고로일 경우에는 전체 영상의 50% 이상이 화면에 2초 이상 노출될 때 사용자가 보여진 것으로 간주해요. 노출이라고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고 특히 우리가 디지털 광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금하는 기준이 CPC거든요. CPC, 코스트 퍼 클릭. 클릭할 때마다 비용 나가는 건데 이 CPC 모델은 현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긴 한데 합리적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근데 이 CPC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사용자가 과연 클릭했는지 실제로 그 광고를 봤는지 사용자가 광고 클릭했는지는 중요해요. CPC 기준이 그거잖아.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는 거. 그런데 클릭은 했지만 보진 않았다 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개념이긴 할 거예요. 클릭은 했는데 광고를 보진 않았다. 여러분들 실제로 광고 클릭할 때 보지 않고 클릭하는 경우가 있냐 없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광고 조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구글에서 조사를 했을 때 BTF 그리고 ATF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BTF는 일반적으로 폴드 여러분들 신문에 접힌 부분을 말하는데 상단 영역과 하단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ATF 같은 경우는 스크롤 내리기 전 우리 스크롤 이렇게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으면 스크롤 내리기 전에 한 화면과 내려도 화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ATF는 여기에요. 스크롤 내리기 전에 화면. 근데 BTF는 스크롤 내린 후에 화면인 거죠. 이렇게 내려가서 보이는 화면이 BTF예요. 그래서 어디가 더 조회 확률이 높겠어요? ATF가 높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ATF가 낮은 경우도 있어요. 스크롤을 금방 내리는 경우. 여러분들이 1페이지 보지 않고 내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있을까? 여러분들이 1페이지를 보지 않고 내리는 경우. 1초 이상 광고가 노출되기 어려운 거. 그때는 또 BTF가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광고의 크기가 클수록 효과가 많을까? 작을수록 효과가 많을까? 기본적으로는 클수록 효과가 많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로형 배너가 좋을까요? 세로형 배너가 좋을까요? 세로형 배너가 조회율이 높다라고 구글에서 조사했어요. 왜냐하면 화면을 내려도 세로형 배너는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사용자 주의를 끄는 컨텐츠 옆에 실리는 광고일수록 효과가 좋다. 왜냐하면 컨텐츠 소비하는 동안 그 볼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들어만 보시면 되고, 이게 인터넷의 대표적인 측정 방법이고 특히 웹사이트 중심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사용자 중심 측정입니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 개별 사용자한테 매체 사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에요.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용자잖아요. 그래서 로그 파일을 그 서버에 이루어진 로그 파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개인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측정 방법을 알아보면 첫 번째는 무조건 전자 측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개인 컴퓨터에 특정 소프트웨어 깔아가지고 이 로그 파일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방문했던 것들 웹사이트별로 로그 파일 다 불러내가지고 분석하는 건데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기록해가지고 사용자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뭘 하냐? 서베이를 합니다. 서베이를 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같이 해가지고 그 설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문. 그런데 좋겠죠.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개인적 그 사람한테 그 로그 파일도 받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설문까지 진행하니까 얼마나 더 정확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이트 중심보다는 어떻겠어요? 비용적으로 비싸다는 거죠. 사람이 방문해야 되고 그 사람과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서 분석하는 프로그램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 서베이 방법 같은 경우에도 단점이 존재하는 게 이 설문이란 방법 자체는 조사 특성상 응답이 부정할 확률이 높죠. 여러분들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누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사용자 중심 측정은 직접 하진 않고요. 객관적으로 3자 조사 기관한테 맡겨가지고 서베이 진행되고 기업들한테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너희가 사서 봐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어요. 사용자 중심 측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런 측정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이 측정 방법들은 어떤 매체별로 광고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이트 중심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이트 중심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중 그래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 광고 효과에 대한 어떻게 광고 효과를 하는지 확인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용 분석 방법인데, 이 내용 분석 방법은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분석을 대상으로 가는 거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해당 사이트에 대한 특정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특정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해당 사이트에 보시고 이 해당 사이트가 상호작용 분석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상호작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는 거죠. 이 사이트가 상호작용성이 높은 사이트다. 이 사이트가 상호작용성이 낮은 사이트다. 라고 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합니다. 정보 내용. 여러분들 정보 내용에서 어떤 정보적인 단서들이 있는가. 쉽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파악해 보는 거죠. 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유형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리에이티브한 요소들이 어떠한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이 있는지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저런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내용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등을 하는 거죠. 웹사이트 분석을 기본으로. 그런데 사실 이 내용 분석에 대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수 있는 기준과 이 사용하는 소비자의 기준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웹사이트 광고주 입장이라서 웹사이트 상호작용 기능을 많이 추가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상호작용 기능은 이런 거라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보여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상호작용 기능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에 대한 상호작용 수준은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많지만 상호작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요소는 많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사용자의 느낌이라든지 경험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내용 분석보다 정확하다고 말하는 게 사용자의 인지랑 경험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측정하는 게 이 사용자의 인지된 상호작용성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상호작용성이 잘 되는지 기능들을 추가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사용자 인지 경험 측정은 사용자의 인지된 상호작용성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탐색하거나 오락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동기를 측정한다거나, 그래서 사용자들이 얼만큼 재방문할 건지, 그리고 웹사이트가 얼마나 사용성이 높은지,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만큼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인지, 그리고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로 측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실제 사용자의 행동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앞에 우리가 내용 분석이라든지 사용자의 인지 경험보다는 좀 더 정확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 광고 행동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운 거죠. 자, 우리가 나이키 브랜드에 대한 웹사이트 광고 해피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웹사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나이키 사이트에다가 광고 막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해피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나이키 광고 사이트에만 나이키의 사이트에서만 이 광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동되는 웹사이트에다가 이걸 적용해 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게 만약에 실제로 구동되는 사이트에 안 한다면 별도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이트 등록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려면 똑같은 사이트를 만드는 비용은 어떻게 써요? 시간 어떻게 써요? 기술은 어떻게 써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사용자 행동 측정하는데 요즘 최신에 나온 방법이 아이 트래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다가 뭐 달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눈에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연구하는 모델은 이런 식으로 내용 분석을 하고 사용자 인지 경험을 측정을 분석하고 이제 실제 사용자의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뭐 조금 더 발전해서 이 인터넷 광고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에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세 번째 시간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